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원장 강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결 테라피 흉터 모공 치료의 시스템화를 시작하고 선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핵심이 되는 매뉴얼 살결 테라피 바이블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거예요. 아니 뭐 시스템화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내가 여기 흉터 치료 받으러 와도 똑같은 좋은 퀄리티로 같은 비용을 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맞아? 믿을 수 있어? 그게 증명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결과도 뭐 좋지 않으면은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 믿고 와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흉터 치료 전문가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원장님께 잘 위임이 가능한가. 우리가 피부과를 간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성형외과에 가면 수술도 있고, 또 성형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기술을 정말 많이 타는 뭐 필러라던가 실리프팅 같은 시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감이 뭐냐? 우리가 딱 이 사람의 얼굴을 봤었을 때 눈, 코, 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얼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피부 퀄리티나 탄력, 주름, 처짐 등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한테서 최적의 쉐입이나 스킨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어떤 식의 재료를 써서 어느 부위에 어느 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를 주입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몸에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미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많이 근무를 해보고 다른 원장님들로 봤지만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늘 어떤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좀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뭔가 매뉴얼로서 전수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수 없이 기본적으로 조금 좋아지게 하는 정도는 당연히 매뉴얼화해서 전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흉터 치료나 색소 치료, 색소 치료는 제가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드린 거긴 한데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손기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흉터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 예후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살결 테라피에서 쓰고 있는, 아니면 다른 많은 뭐 공장인 피부과나 뭐 다른 피부과에서 쓰고 있는 흉터 치료를 보면은 뭐 프락셀들이 있고, 그다음 뭐 큐어젯, 서브시전 등등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서브시전을 뭐 어떻게 하는지, 큐어젯으로 약물을 어떻게 넣어주는지, 프락셀로 어떻게 환자의 피부의 에너지를 조사하는지,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의사 면허를 따신, 그리고 상식이 있는 손기술이 기본만 있는 원장님이라면 한 환자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뭐 한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판단되는 게, 만약에 내가 프락셀 울트라 펄스를 쓰면은 지금 이 환자분한테 어느 정도의 세기로 어떤 밀도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게 쏠 것이냐, 이 사람한테 오늘 서브시전을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이냐, 큐어젯을 쏜다면은 어느 정도 깊이로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매뉴얼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딱히 미감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식과도 같은 거라서, 미감이 없는, 뭐 당연히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해보자고요. 미감이 없는 원장님의 경우에도 어떤 술기적인 부분은 기본만 익히고 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흉터도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만 개 가량의 여드름 흉터를 치료해 보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유형이나 성향도 다 체계화가 돼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또는 남성 또는 여성,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경우, 많이 나지 않는 경우, 뭐 기름기가 많은 지성인 경우, 지금은 건성인 경우,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다 한 다음에 차별로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에너지 값을 이렇게 한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이 흉터 치료 능력은 매뉴얼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달 반가량 제가 3, 4년 동안 쌓아온 10만 개 가량을 포함해서 생겼던 지식, 경험들을 여기에다가 다 담아 놓았고요. 지금도 물론 디테일은 추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원장님이 합류해서 그 원장님의 경험까지 더 쌓여서 이런 매뉴얼이 더 증식되게 되면은 복리 효과로 더 완벽한 흉터 치료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이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옆에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테나의 대표 시술인 살결 테라피 바이블이 바로 그 매뉴얼이 될 것이고요. 들어가 보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살결 테라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왔는지 철학, 그리고 이것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고 실제로 흉터들은 어떤지, 이 환자들에 대한 분류, 그리고 그 분류를 통해서 의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에 대한 진단 기준, 그리고 진단을 내리면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치료 방법. 사실 흉터 치료는 치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잘 진행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드려야만 서로 간에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들이 상담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를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첫 회차는 이렇게, 그 다음에 회차별로 반응도에 따라서 어떻게 또 에너지 값을 결정할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사람마다 받았을 때 정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더딘 경우, 계속 좋아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나가고 있을 때 자 사진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건지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진단, 흉터 치료를 딱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어떤 팩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지를 적어 놓았고요. 사진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방법도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원리도 설명을 해 놓았고요. 약물, 이것을 넣어주는 서브시니어가 큐어제, 파괴하는 울트라 펄스, 이것들을 왜 복합적으로 하는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많이 공장형에서 진행되는 흉터 치료지만 좀 효과가 없는 친구들, 니들 RF라던가 다른 프락셀이라던가 그냥 단순한 살살침이라던가 피코 프락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긴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도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진 10만 개를 보면서 가져왔던 큰 틀을 여기다 다 집어 넣었고요. 큰 틀이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를 커버한다고 치면은 나머지 한 20%, 30%는 또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아래에 다 적어 놓았고요. 환자 피부에 따라서 좀 어떻게 다른지, 또 정말 효과 측면이 아니라 환자의 성향이나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도 이 흉터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나는 다운타임이 정말 길면 안 된다. 그래도 효과 조금 타협을 할 테니까 다운타임이 길지 않게 해달라. 나는 효과만 무조건 볼 것이고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다운타임이 괜찮으니까 정말 세게 해도 괜찮다. 이런 다운타임 수능도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적어 놓았고요. 치료하고 나서 차팅을 또 어떻게 하는지, 흉터 치료는 정말 이전 회차 때 어떻게 했는지 메모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치료 때 그것을 보고 나서 사진과 비교해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차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돌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흉터 치료를 하는 도중에 여드름이 만약에 확 올라온다. 아니면 시술 받았는데 시술 부위에 모낭염이 생겼다. 흉터 치료를 했는데 뭔가 더 파인 것 같다. 아니면 이 붉은기가 정말 오래 간다. 피부 자체가 조금 예민해진 것 같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 적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치료받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적성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임이 가능하고
이 지식이 잘 숙련된 상태면은 제가 하는 지금의 시술의 한 8, 90%는 처음 오신 원장님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이시거나 저희 병원을 좋아해 주시는 분은 이런 부분을 믿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라는 할큐 테라피 시스템화의 2화 촬영이었고요. 다음 화는 이제 저희 원장님이 공개가 되고 원장님이 바이블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저희 지인분을 대상으로 이 흉터 치료에 대한 학습과 실제 시술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면을 또 보여드리는 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